자, 3교시 또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따로 안 부를게요. 체크를 제가 다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다고 했죠.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시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use 테스트 해주면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이제 바뀔 거고요. 자, 테이블 리스팅 아까 했던 거죠. 이거 얘는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실제로 여기 눌러보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애 플러스 눌러보면 테이블이 비어 있어요. 없어서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얘 보면은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인데, 얘는 제가 A1이 있으니까 얘를 바꾸기가 뭐였더라? 그냥 바꾸죠. A1 말고 저희는 DB 테스트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한대요. 그럼 얘죠. 여기 없구나. 아까 저희가 했던 drop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름이었죠. db 언더바 테스트. 근데 여기까지 하면 얘는 그냥 이 db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겠다 라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존재한다면 삭제죠. 실제로 얘까지만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요. 에러 내용은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부분을 얘한테 적어준다면 에러는 안 나요. 그게 뭐냐면 if exist 얘는 만약, if가 만약이고 얘가 존재한다면 이에요. 이런 애가 만약 존재한다면 지우겠다.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요, 얘는 이제 에러가 아니라 워닝이 나오고 있죠. 워닝은 우리 이클립스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고 실행은 되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한 경고 정도, 알림 정도 해주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얘는 없대요. 아까는 에러였고 이제는 워닝이에요. 좀 달라요, 얘네 둘은. 근데 메시지는 같죠.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자,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래요. 기억나시나요? 전 시간에 했던 건데. 만드는 거 create. 예, 그쵸.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이름을 db 언더바 테스트로. 진짜 이 명령어들이, 시스템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다 가능하죠. 모르는 상태로 얘를 봤는데도 어느 정도 얘가 뭘 하는 앤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db 테스트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석세스, 항상 쿼리 실행하면 잘 실행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뭐라고 해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db 언더바 테스트를 선택하래요. use db 언더바 테스트. 지금 보면 여기서는 제가 백틱을 사용을 했는데 얘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여기는 백틱 썼는데 얘는 안 썼어요. 상관없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se는 안 써야 된다, 뭐 얘는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입력하려고 하는 우리 테이블 명이나 데이터베이스 명이 시스템 키워드랑 이름이 같다면 아까 유저처럼 그때는 백틱을 빼면 안 되겠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때는
자, 여기 실행시키면 실제로 얘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새로 고침해보면 들어왔어요. 그쵸? 테이블은 당연히 없을 거고 이제 막 만든 애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는지 확인하래요. show 데이터베이시스. 우리 걸 찾아서 있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테이블 확인이래요. show tables. 이 안에는 아무 테이블도 들어있지 않죠. 만든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DB 자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테이블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처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기본 제공받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한테는 들어있는 테이블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얘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기능들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전체 테이블 확인 이런 거는 그냥 이 UI에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거고 굳이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돼요, SQL로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중요해집니다. 자, 게시물 테이블, 아티클이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 테이블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애랑 바디라는 애를 만들어 줄 거래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를 넣고 해야 돼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 테이블의 이름은 article로 만들겠다. 근데 소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세미콜론까지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들여쓰기를 잘해서 가독성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이 테이블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공간과 바디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타이틀, 바디. 자, 근데 이 바디는 또 대문자로 바뀌면서 색깔이 바뀌었죠. 시스템 키워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백틱 써서 바디 해주면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서 딱 이 첫째 줄까지만 한 거잖아요.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사용한 적이 없죠 지금. 자,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네요. 얘는 에러 내용을 읽어보면 신텍스 에러래요. SQL 신텍스래요. SQL 문법 에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나오네요. 마리아DB를 사용하는 그 문법 매뉴얼을 확인을 해라, 뭐 이런 대충 이런 뉘앙스로 파악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은요,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타입 적어주죠. 그쵸? 그럼 그 타입을 제외한 데이터는 못 넣죠. 얘도 똑같아요. 얘 타입이랑 얘는 심지어 크기까지 정해줘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타입들이 있어요. 얘는 하나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MySQL 데이터 타입. 자, MySQL 데이터 타입을 검색을 해보시면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가 좀 많죠?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날짜형에 또 이런 게 있고, 이진에 이런 게 있고, 많은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골라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쓸 거, 일단 문자열에서는 바차라고 하는 얘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라고 하는 얘, 요 옆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거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크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걸 막 암기해 놓고 이 크기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바차는요 크기를 지정을 해서 그 크기를 넘어가면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 크기를 넘어가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에러가 날 거고, 텍스트라는 애는요, 여기는 지금 가로 열고 n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텍스트를 쓸 때는 이걸 굳이 안 써줘요. 텍스트까지만 쓰거든요. 얘는 그냥 긴 글, 뭔가 우리가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목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을 걸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에는 글자 수 제한을 걸어놓기가 좀 그렇죠. 내용에 막 한 200자 제한 걸어놨어요. 그럼 글들이 다 토막만 하겠네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딱히 두지 않고 최대 크기까지 얼어놓는 거예요, 텍스트는. 그러면 이제 긴 글이나 아니면 긴 문자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더 효율이 좋아요. 단 얘는 기본적으로 얘보다 실행 속도가 느려요, 바차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도 최대 6553호고 얘도 최대 6553호인데 같은 최대잖아요. 근데 똑같이 최대를 썼대요. 그럼 얘가 더 유리해요. 근데 얘는 이제 크기를 지정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요 n이라는 곳이 들어갈 자리에 크기를 막 100 정했어요. 그리고 100 미만의 크기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텍스트를 해놓고 얘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럼 얘가 훨씬 빨라요. 약간 실행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크기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크기를 지정하기 애매하다면 텍스트 이런 거 쓰는 것도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딱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이런 건 보통 DB 설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이블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들을 샘플 데이터 같은 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거랑 지금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안 쓰고 요거 제이슨, 얘는 얘도 데이터 타입은 타입인데 얘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결이 조금 달라요. 이 제이슨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제이슨 타입, 그 제이슨 포맷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3개 정도. 그리고 숫자형 볼까요? 뭐가 되게 많은데 넘버를 MySQL에서는 안 쓰나?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자면 인트, 얘네도 잘 안 써요. 그냥 인트, 가장 많이 쓰는 건 인트. 인트랑 굳이 따져보자면 데시멀? 데시멀은 간혹 쓰이는 걸 종종 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플롯 더블 잘 안 써요. 인트 아니면 데시멀 써요, 거의 보통 숫자형에서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실수가 쓰이면 소수점이 있는 거죠. 소수점이 들어간 데이터를요 데시멀이라는 해서 이런 타입으로 그 실수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그냥 가차로 문자열로 타입을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데이터의 그 실제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꼭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 환경이라면 데시멀을 쓰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라면은 보통 바차를 씁니다. 그냥 이러면은 숫자 써있고 소수점 찍히고 숫자 써있을 텐데 이걸 그냥 문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구성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날짜는 뭐 데이트, 그리고 데이트 타임, 타임 스탬프, 요 3개 정도? 얘네도 그냥 포맷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잘 모르셔도 되고 이 비랍 정도? 근데 이 비랍도 사실 많이 안 써요. 얘가 좀 많이 무거워서 느려가지고 잘 안 씁니다.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진이나 뭐 10진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요. 자바만 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이제 C 자료구조 쪽에서 같이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타입을 정해줘야 되고 크기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엑셀을 지웠구나. 아까 엑셀에 표처럼 만들어 놓고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컬럼이라 그랬죠. 그 컬럼명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타이틀과 바디가 컬럼명으로서 사용이 될 거고요. 얘는 그 컬럼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넣을 때 들어갈 데이터에 대한 제약이에요. 제약.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는 다차 타입으로, 문자 타입으로 크기 100까지 넣을 거다. 근데 이게 한글은 한 글자가 1이 아니에요. 알파벳은 아마 한 글자가 1이 맞을 텐데 한글은 한 글자가 1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글자가 뭐 2바이트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 50글자 들어가는 거고, 3을 차지한다 그러면 33글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텍스트 바디는 이제 내용 제한을 걸기가 좀 애매하니 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얘는 쉼표를 찍으면 될까요? 여기는 쉼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얘 밑으로 컬럼을 또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한다면 쉼표를 당연히 찍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마지막 컬럼 역할이 되는 애는 쉼표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드는 기본 구조예요. 기본 SQL문.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석세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 뒤에는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드는 방법. 자, 그럼 석세스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리스팅과 구조까지 한번 보래요. 쇼 테이블스 이거 하나랑 구조 확인하는 거, 아까 디스크라이브였죠. 쇼 테이블스 아티클 들어가 있고요. 디스크라이브 아티클 우리가 만든 대로 타이틀, 바디 타입 들어가 있고요. 그쵸? 자, 근데 이 디스크라이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SC라고 생략이 가능해요. 이만큼으로 똑같아요. 이건 취향인데 테이블 구조 확인할 때 DESC 이렇게 쓰는 이 DESC가 똑같은 이름으로 나중에 정렬 쪽에서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얘는 디스크라이브고요. 테이블 구조 확인하는 건 디스크라이브고, 뒤에서 나오는 DESC는 디센딩이라 그래서 내림 차순, 올림 차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렬할 때 나오는데 애초에 사용하는 문법이 좀 달라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이 좀 달라서 많이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름만 같아요. 그래서 얘네 테이블 구조 확인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하나를 추가하래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은 있는데 요 안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컬럼도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추가할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insert 삽입이죠. into 어딘가에, 어디 안에, 아티클 안에 삽입 이란 뜻이에요. set title 제목, 바디에는 내용. 지금 이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하는 거는 이렇게 붙였어도 되긴 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줄바꿈 하는 거예요. 이 크리에이트도 똑같습니다. 이거 줄바꿈 굳이 안 해줘도 되기는 해요. 이거 자바랑 같은 원리죠. 근데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줄바꿈 해서 들여쓰기 하고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아티클에다가
삽입하겠다. 근데 그 삽입할 내용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타이틀에는 제목, 바디에는 내용, 들어가야 될 내용, 그 컨텐츠가 실제 내용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홀다운표 하나 써준 거고요. DB에서는 문자열 표시를 홀다운표로 주로 해요. 자, 이러고 나서 실행 석세스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실제로 저 데이터가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테이블을 조회해 보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select, 지금 타이틀만 조회할 거예요. 타이틀 from article. 자, 이 select 찾겠다는 거죠. 고르겠다는 거예요. 타이틀 컬럼을 고를 건데 아티클로부터 고를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타이틀 내용을 줘요.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create 문, insert 문, select 문 중요한 거예요. create, CRUD의 C죠. 그 다음에 insert, 삽입이니까 CRUT, create. insert도 뭐 create 역할이 되겠네요. 아닌가? show는 보는 거죠. 실제로 게시판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문법들이에요. 문법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이번에는 바디까지 봐달래요. 그래서 그냥 얘는 여기다 적죠. 이렇게. 지금 타이틀과 바디를 아티클로부터 가져와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넣은 데이터가 들어있죠. 우리 제목이랑 내용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디부터 나오게 해달래요. 얘네 둘을 바꿔주면 돼요. 위치를. 이러면 바디가 먼저 나오고 타이틀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데이터 조회인데 똑같이 계속 조회인데 이번에는 별표를 써보라고 하네요. 이 별은 뭐냐면요, select 별 from article인데, 이 별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티클로부터 모든 걸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컬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별로 조회를 한다면 순서를 못 바꿔요. 테이블에 이제 컬럼이 이렇게 타이틀 바디 순으로 들어가 있으면 타이틀 바디 순으로 나와요. 이 순서를 바꿔주려면 이렇게 컬럼을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데이터를 또 하나 추가해보래요. 여기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또 석세스가 나왔죠?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데이터 조회, 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2개가 됐죠. 데이터가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번호라고 하는 컬럼도 없고 이 게시물들을 구별 지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이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ID라고 하는 컬럼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얘는 alter table, 얘가 R이 아니라 L이에요. alter table, 얘는 테이블을 수정할 거예요. 수정하겠다 이런 말인데, 어떤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을
어떤 내용을 수정할 거냐, add 컬럼 하겠다, 컬럼을 추가하겠다. 이때 id 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하겠다. 여기서 컬럼 추가할 때도 크리에이트 했던 것처럼 타입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숫자니까 int 타입으로 하겠다. 네. 얘는 없어요. 쓸 수 있는 툴이 있기는 할 텐데 제가 써본 거에서는 없었어요.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쓰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이 first, 얘가 그냥 준 건 아닌데 이게 쓰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id가 바디 뒤에 생겨요, 컬럼이. 근데 id라는 컬럼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자바 게시판 만들면서도 했지만 객체에서 맨 첫 번째였죠. id라는 애는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글 번호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 그냥 뒤로 쌓이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써줘야 되는 게 first. 이러면 맨 앞에 id가 생겨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석세스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조회를 해보래요. 이제 id라고 하는 애가 생겼죠, 칸이. 근데 널이 들어있네요. 얘 왜 널이 들어있죠?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던 애를 가지고 이미 데이터가 두 줄이 들어있는데 컬럼 하나를 추가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공간이 생겼는데 데이터가 안 들어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널 넣어주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인설트 인투로 했던 거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미 있는 데이터인데 새로 컬럼 만들어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얘한테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에 id 값 추가. 자, 얘는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1. 자, 업데이트해서 id 1 하면요, 이 상태로 그냥 실행시키면요,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는 애초에 데이터 넣을 때 id 값을 넣어서 3, 4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이 널이죠. 얘네 둘한테 1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냥 id 컬럼 줄에 다 1 들어가요. 그냥 모든 데이터에 id 부분이 1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만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써줘야 돼요. where id is null. 얘는 이제 조건문이고요. where 조건문, where 조건절, where 절. 이고 id가 is null, 널인 애들 한테 id 값을 1로 넣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고요. 얘를 또 조회를 해보면 id에 1이 다 들어갔죠. 근데 자, 볼게요. 우리는 글 번호를 알기 위해서 id를 추가했어요. 근데 둘 다 1이죠. 그러면은 2번 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는 2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 중에 한 개만 id를 2로 변경하는 건데,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1인데 인데 where 아니지, 여기서는 where보다는 where이 아니라 여기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이거 limit 1.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티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건데 그 데이터 업데이트 할 거를 아이디를 2로 바꿀 거다. 근데 리미트 1 한 개의 행에만 실행이 되라. 그러니까 로우가 지금 둘이에요. 데이터가 총 2개 있죠. 2개인데 리미트 1이죠. 위에서부터 적용이 될 건데 한 개까지만 적용해라. 제한을 걸어 놓는 거예요. 리밋 1 여기를 만약에 리밋 2로 바꾸면 두 개 데이터까지 적용이 될 거고, 데이터가 3개 있었다고 해도 2까지만 두 번째까지만 적용이 됐을 거고, 지금은 2개니까 리밋 1 하면은 얘까지만 적용을 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석세스 확인하시고 다시 조회. 그럼 하나가 2로 바뀌었죠. 이 순서는 나중에 우리가 셀렉트 할 때 바꿔줄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데이터 한 개 추가. 우리 아까 해봤죠? insert into article set id 3 그리고 타이틀 얘는 제목 3 그 다음에 body 얘는 내용 3 이러고 실행시켜보면 석세스 확인하시고 다시 조회해봤을 때 이제 3개의 데이터 들어간 대로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번 게시물을 삭제해보래요. 딜리트. 삭제는 딜리트로 해요. 자, 딜리트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지우거나 했을 때는 드랍이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지울 때는 딜리트예요. 딜리트 from article. 이렇게만 쓰면요, 아티클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다 날라가요. 그냥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워야 할 데이터를 꼭 조건으로 골라줘야 돼요. where id 2 id가 2인 데이터를 지우겠다. 그리고 이 딜리트나 드랍 같은 거는 실무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간단한 데이터고 테스트용 데이터니까 막 지우고 막 만들어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실수로 제가 지우잖아요. 그거 백업본 없으면 그건 사고예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 딜리트는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실행해보면 석세스. 그리고 조회 또 해보면 2번 글이 지워졌죠. 데이터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 칼럼을 추가해달래요. 칼럼 추가 우리 아까 해봤죠? alter table 아티클에 add 컬럼 추가니까 얘 이름은 reg date로 할 거고, 얘의 타입은 date time으로 해달래요. 문제가 요거 하니까. 근데 이대로 만들면 또 여기 생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게시판 할 때 reg date가 id 바로 뒤에 있었죠. 여기 사이 id랑 타이틀 사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first 하면은 id보다 앞으로 갈 거고, 그냥 만들면 여기 있을 거니까 이 중간에 넣는 법. 자, 이럴 때는 after id 라고 해주면 id 컬럼 뒤에 이 컬럼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실행을 해보면 석세스.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확인을 해야죠. dsc article. 그러면 reg date가 실제로 id 뒤로 들어왔네요. 타입은 date time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자, reg date가 또 널이 나오고 있죠. 이제 날짜 정보를 채워달래요. 1번 게시물에. 이거는 기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데이터 아티클
set reg date. 여기에 이 내용 넣어달라 했으니까 자, 이러면 둘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 하나 추가해줘야 돼요. where id 1 실행시켜보면 잘 들어갔죠. 자, 근데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인데 그 문자열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날짜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바에서도 로컬 데이트였나? 뭐 데이트 타입 해가지고 날짜 그냥 가져왔죠. 그것처럼 얘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now 함수 실행해보기 하는 부분에 now 쳐보면요, 에러네. 그냥 치면 안되지. select now 얘를 실행시켜보면 지금 현재 시간과 그 10분초까지 나와요. 날짜랑. 그러면 3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아티클 set reg date. 여기에 우리가 이 값을 넣었었는데 원래 이 값이 원래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에 now 해줄 거예요. 그럼 얘도 자바랑 비슷해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남은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주는 거고, 그거를 여기다 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으로 id가 3이네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석세스도 확인을 해주고요. 데이터 조회 했을 때 현재 연월일 10분초가 잘 들어갔죠. 자, 오늘 XAMPP 설치했고요, 세팅했고, 접속하는 거 해봤고, SQL 요그 커뮤니티 에디션 설치했고 세팅했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보고 지워보기도 하고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넣어보고 수정도 해보고 여러가지 했어요. 자, 지금 아무것도 DB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오늘 수업 내용만 딱 듣고서 이거를 능숙하게 쓰는 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수업에서 DB를 좀 딥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 DB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부터 해서 좀 많이 압축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SQL문 사용법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구글링을 해보세요. MySQL 이런거 MySQL SQL 치면은 이런거 나옵니다. 그리고 MySQL SQL문 정리 이런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검색했을 때 이 코딩의 시작이라고 하는 TCP 스쿨 이라는 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MySQL에 대해서 소개부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다 보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근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세요. 쭉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DB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가 나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도 모르겠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수업에서는 디테일하게 DB에 대한 거를 다루진 않고 기본적인 것만 최대한 빠르게 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구글링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학원에 있는 DBMS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겠죠. 다 어차피 같이 사용이 되는 애니까. DB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실무 나가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 문제 푸는 것까지 같이 했고, 이 문제 정답은 제가 또 공유를 할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서 열어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일단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부터,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
그 내용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그 내용 가지고 DB 연결해서 이어갈 거예요. 복습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DB에 대해서 좀 구글링 하면서 공부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는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